안녕하십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위에 젊은 목숨을 바친, 그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 뜨거운 영혼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들이 넋을 순고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리는 달입니다. 그런데요, 애국은 사라지고 국가의 존엄을 모르고 무슨 왕들이 판을 칩니다. 빌라, 전세,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잃은 많은 젊은이들이 속출합니다. 빌라 왕이 그 후폭풍으로 전도가 양양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참 잘도 죽네, 목숨이 몇 개인가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그들을 2차 가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느꼈던 분노는 빌라왕이 탄생한 우리나라의 풍토입니다. 왜 왕이란 호칭을 붙여 그들을 미화시키는 같이 들리나요? 사기꾼을 왕이라고 칭한 사람들도 현충일에 생각하면 너무 생각 없이 지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빌라 사기꾼, 그자들을 별 의심도 없이 대출을 해주고 부추기고 안심하라는 일부 중개업소들, 이는 모두가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온 결과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동산에 나나 너나 다 미쳐 날뛴 결과와 그들이 목숨마저 잃게 한 것은 아닐까요? 하루에 40여 명씩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또 몇 명이 더 추가되었으니 속이 상합니다. 그렇잖아도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은둔자가 늘어나고 비혼자가 늘어나 홀로 사는 세대가 드디어 둘이 사는 가구를 넘었다는 쓸쓸한 보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재앙이요, 정말 40~50년 후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떼인 돈은 3천에서 9천, 그 작은 돈이라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큰 돈이고 전 재산이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서 그야말로 주경야독하면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모은 피 같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은 전 재산이요, 목숨줄이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가치를 사기꾼들에게 떼인 수많은 젊은 흑수저분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꿈이 날아갔습니다. 다시 설 수 없는 마음입니다. 누구 하나 손을 잡아주지 않는 비정한 사회 속에서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던 것이죠. 인생관이 날아가고 희망과 소박한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쁜 기성세대인 사기꾼 놈들에게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요? 없습니다. 그 돈을 고스란히 되돌려주지 않는 한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꼭 책임론을 들고 나오지요. 세월호 책임자, 이태원 책임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떠들어댑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몇 년이 갑니다. 이건 다 당한 사람들에겐 너무 긴 시간이고 죽음을 불러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신속하게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안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부가 되어야죠. 죽지는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책임을 져드리겠으니 기다리십시오 하면 죽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잘 살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요순 시대는요, 백성들이 나라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의미는 참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나라님이 누구인지 모르며 살아간다? 그게 곧 천국이요 행복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를 만든 것은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집값만 오르면 좋아라 신났었고 땅값이 오르니까 아무데나 마구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면 몇 억씩 벌었다는 말들이 돈 없는 젊은이들에게 결국 고렛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새우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라. 걱정 말고 상업에 충실하면 된다. 라는 말들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국민이 계획을 갖고 살 수만 있다면 젊은이들도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작은 내 집 한 채는 무리 없이 살 것이라는 계획을 꿈을 꾸게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렇게 어렵나요? 강남에서는 18평짜리 전세가 20억을 호가한다. 아파트 한 채가 50억이다. 이런 보도만 앞다투어 내보내는 언론도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앗아가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내 월급으로는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집값입니다. OECD 국가에서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의 행복지수가 최하위요. 산할빈들은 최고위요. 출산율은 또 세계 최저란 꼬리표가 따라 붙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새해만 되면 미국 금리가 오르니 우리도 올려야 된다는 말에 청년들은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칠포시대입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결혼하면 노예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씁쓸합니다. 아버지, 내가 결혼해서 노예를 낳으면 좋겠어요? 이 물음에 흙쓰죠. 부모님들이 마음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살 집이 평생 벌어도 못 사는데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주말이면 캠핑카를 몰고 호숫가 근처에서 모닥불을 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23년도에는 출산될 아이들의 숫자 또 어떻게 될까요? 아찔합니다. 이제 10년 안에 학교는 무너지고 교육 시스템도 확 달라질 것이고 점점 입학생이 줄어들고 학교가 없어지고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 그 말은 출산율이 저조해서 수반되는 사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훈이 달에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 결국 전쟁보다 더 무서운 고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인 마음일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집을 마련하는데 좀 더 쉽고 인생을 설계하는데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부동산 문제가 이 모든 것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내 집을 마련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 어렵고 어려운 문제로 낙인될 것 같다는 현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할 뿐입니다. 비비님들, 우리 노후도 그렇습니다. 위권에 드는 나라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은 없을까요? 오늘은 좀 6월달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제 힘을 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민이 되는 그날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베이비붐이 되었으면